한국에서의 감각을 가지고 프로젝트 스케줄을 짜면 안 된다. 실수를 통해서 저희 2번 만들었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롱하우 사업단지 조창석 과장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입주 기업을 모시고 베트남 진출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험과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계약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아리켈 업체를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리켈 코리아의 부사장 이시영입니다. 저희 아리켈은 2017년에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정수용 필터, 그 다음에 정수기용 기능성 부품, 정수기용 시즈 히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외 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 베트남 투자를 결정을 하시게 된 큰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후보지를 저희가 탐방을 해봤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 4가지 국가를 탐방을 해봤는데요. 그 가운데 베트남이 예전에 유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비슷하고 또 사람들이 되게 근면하고 성실한 부분들이 저희한테 크게 메리트로 느껴져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진출을 해서 지금 호치민에 크게 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판단이 서서 베트남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을 두루 살펴보시고 베트남 투자를 결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 그게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공단의 땅을 우리가 계약을 하느냐. 사례에 따라서 해외에서 이 공장 계약이 있는 경우에 계약한 후에 이 프로젝트가 통째로 캔슬이 되거나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홀딩이 되는 이런 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이 공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가. 그 다음이 이제 2번째가 그 인프라죠. 필요한 인력, 전기, 용수, 특히 항만과의 근접성과 그리고 도로가 잘 갖춰져 있는 곳,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로 생각되었고, 3번째가 앞으로 향후 또 이 공장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죠. 이야기만 들어봐도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신 부분인데, 저희 롱하우를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롱하우가 그런 부분에 모두 부합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롱하우가 부합하지요. 상당히 안정된 그 공단, 지금 국가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었고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고속도로가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바로 근접해서 힙합 항만이 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 주위에 그 주택 주거지들이 확보가 돼 있어서 많은 인력들을 수급할 수 있는 것, 용수라든지 전기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하우를 선택하게 된 이유죠. 네.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당연히 저희가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단점도 있을 텐데, 저희랑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서 롱하우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롱하우의 단점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 이제 해외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한 부분들, 한국에서의 감각을 가지고 프로젝트 스케줄을 짜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 전자정부도 있고, 앉은 자리에서 법원에 출두하지도 않고 소송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들, 특히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스케줄이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이렇게 부지를 선택을 하시고 공단을 선택을 했다면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딱 짚고 넘어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지를 계약을 하게 되면은 법인 설립 부분을 많이 도와주십니다. 네. 하지만
그 법인 설립할 때 그 내용에 대한 기입은 그 투자하는 투자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즈니스 라이센스, 그다음에 해외 투자 허가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 파생되는 설비나 기계 장치들에 대한 무역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그런 허가도 같이 넣어 놓으시면은 차후에 한국에서 기계 설비가 오거나 또 여기서 완성된 설비가 한국으로 가거나 이럴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스트가 없으면은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관계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기입을 해서 채우시는 게 권해드리고 싶은 제 실수를 통해서 저희 2번 만들었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생산 활동을 하시기 전에 건축을 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을 그러면 해야죠. 건축을 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될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까요? 한국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난방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죠. 베트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벽 자체에 대한 그 개념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또 무리해서 한국에 있는 스펙을 가지고 여기서 건설을 하시게 되면은 필요 이상의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자 하는 거는 롱하우에 많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공장들의 상태를 보시고 현지에 맞는 공장 건축물에 대한 스펙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질 조사를 하신 이후에 건축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설계업체를 따로 선정하실 수도 있고 하나의 한 업체가 선정을 해서 그렇죠. 네. 포괄적으로 토탈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아리켈 입장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을 하셨었나요? 설계와 건축 시공이 다 하나로 일괄로 토탈 서비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공사 중인 곳을 방문을 해서 업체의 그 시공 능력, 시공 퀄리티를 확인을 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갖다가 다 일괄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 두 부분을 같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 기간을 보시면 뭐 행정적인 것도 건축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환경 허가도 해야 되고 네네. 그렇게 업체 선정도 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맞을까요? 지질 검사를 하시고 설계 업체와 건축 업체를 갖다가 탐방을 하면서 찾으시는데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가 한 1개월 정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허가, 그 다음에 건축허가까지 총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은 4개월 생각을 하고 진행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이 끝나시고 운영을 하실 때 주의하시고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전기 헤르츠가 틀리기 때문에 설비들을 여기에 맞춰서 오겠지만은 여기서도 안정적으로 설비들이 운전될 수 있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인력에 대한 부분, 그 인력의 채용, 그다음에 활용인데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베트남 국민들 근로자들이 상당히 근면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작업자 교육을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율성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통과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롱하우 공단의 장점 중에 하나가 통관이 바로 이 본 사무실 바로 옆에 있지요. 세관이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한국에서 갖고 있는 그런 HS 코드하고 또 이 베트남에서 활용되는 HS 코드의 상이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준비를 미리 하시고 주의 깊게 준비를 하셔야지 문제점들이 좀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리길 같은 경우에는 롱하우에서는 지금 건설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곳에서 임대 공장을 먼저 운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 시에 장점, 단점, 생각해야 될 점을 막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건데 그렇게 공장 부지를 바로 사시지 않고 임대를 하셔서 운영을 해보시는 게요.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작은 임대 공장을 임대를 해서 작은 시범 라인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실제로 인허가를 얻고 회사를 설립을 하고 공장을 건축을 하면은 적어도 1년 반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임대 공장의 경우에는 바로 지금 롱하우에서도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작은 임대 공장의 라인 하나 정도는 언제든지 바로 설립을 해서 입주까지 뭐 3개월 이내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반 동안 공장을 설립하는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때 여러 가지 이 본 라인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노출이 돼서 시작부터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어떤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첫 단추를 이 부지를 다 포기를 하고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희 롱하우 같은 경우에도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임대 공장이 있고 고층형, 단층형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은 공단 내에서 공장 운영하고 토지를 이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베트남 투자에 꼭 이걸 명심하셔라 라고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제가 여기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은 확실히 느끼는 것은 많은 제조업들에게 꿈과 희망, 제2의 도약을 꿈꾸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성급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는 것은 작게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들을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본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급해도 돌아가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는 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해외 투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넘어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확실히 하는 그런 빠른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오늘 좋은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가 짧은 영상이긴 했지만 이 베트남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밖에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롱하우 사업단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